자, 금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을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과 인근에 있는 경기도 또는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에 워낙 또 인구들 분포가 많고 또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또 대기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방 도시들은 현재 텅텅 비어가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비어 있는 도시들 많고요. 이렇다 보니까 인구는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되고,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지역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량은 적고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번 정책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정책부터 나왔던 거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책을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한 후에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라는 게 분명 드러났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던지기식으로 먼저 그냥 내질러 놓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23번째까지 계속 그러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은 집값대로 잡지 못하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또 더욱더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완전히 떨어진 어떤 그런 정책이다 보여지고요. 전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현재 그 집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비율이 높기 때문에 1주택자들한테도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간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또 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와 주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일단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룰입니다. 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신설 전철역이 어디로 떠들리고 그 전철역과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그 전철역에는 그 전철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또 얼마가 되고 그 이용객의 수요는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봐야겠죠. 광역철도라든가 KTX, GTX까지 실제로 교통망 개선 사업은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사업도 있죠. 실제적으로 구리부터 포천까지 연결되는, 현재 세종까지 연결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개통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또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교통망 개선 사업만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사업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현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다음 정부에 이어지게 되면 그것들이 전면 개편되거나 보완되거나 수정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이런 사업들도 많을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고 과연 어떤 형태로 개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잡았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미래지향적으로 실제적으로 전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목표로 개발 계획을 잡았느냐, 또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보셔야 되겠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대기업 이전이라든가 첨단 산업단지, 또 현재 그 물류단지라든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장군이 발달할 수 있는 업무 시설들 확충, 또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실제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연 발생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조금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개발 압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실제적으로 300억 평 정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인구가요 5,17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건 2020년도 통계고요. 이제 올해 통계, 내년 통계가 또 달라지겠죠. 실제적으로 장래 인구까지 추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지혜나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33,000달러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6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2018년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권, 말씀드렸던 수도권 지역의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3억 6천만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 중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현재 거주 인구가 2,593만 명. 그렇다는 얘기는 절반 정도가 현재 수도권에 산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집값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 인구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만 보더라도 2019년도 12월과 1월 불과 2달 사이에 실제 수도권 3개 시도시까지 했을 때 2,593만 명이 됐고요.
나머지 14개 비수도권 시도 인구 같은 경우도 2,590만 명 정도로 인구가 오히려 줄었죠. 당연히 탈인구가 된 겁니다. 기타 지역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만 해도 1,737명이었는데요. 지금 2020년도 1월 달에는 32,483명이 됐습니다. 30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을 하지 말아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수, 또 현재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완성을 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영속적인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인구들이 더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겠죠. 확보를 해야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틀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